자,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빨간아재님이 등장을 하셨어. 어준이 형이 딴 사람 말 안 듣기로, 딴 사람 방송 안 보기로 유명한데 빨간아재님 이슈가 있을 때는 챙겨보더라. 그러니까 워낙에 재판을 직접 방청을 하고 바로바로 방송을 해주는 분이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빨간아재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면 빨간아재님 방송을 봐야 돼. 그런데 문제는 요즘 시청자들이 말이죠, 라이브를 보지 않으면 세 줄 요약을 안 해주면 안 봐. 그리고 기사도 안 떠. 기사가 안 돼요. 빨간아재님이 또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빨간아재님이 계속 재판이 많다 보니까 그게 또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아, 빨간아재님 영상님 좋은데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네, 클릭하기가 싫으네, 이래서 안 보신 분들 있죠.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빨간아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이화영 부지사 항소심 3차 공판에 다녀왔어요. 자, 1심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진술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을 했죠. 거기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 이제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하려면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런 인간들의 구치소에서 출정한 기록을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재판부가 수원구치소인가 뭐 거기다가 출정 기록 제출에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구치소는 법원 명령을 쌩깠어. 근데 검찰은 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재판부가 이 출정 기록을 보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구치소가 이 기록을 제출 안 했는데 그냥 판결 내렸죠.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 받고 엄청난 형량이 나와버렸죠. 자, 항소심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화영 측 변호인은 전략을 바꿨어요. 구치소에다가 출정 기록 내놔라 했는데 제출을 안 해. 법무부 산하, 검찰하고 구치소하고 법무부는 어차피 한편이야. 구치소 말 안 들을 가능성이 더 높아. 전략을 바꾸자. 검찰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구치소 출정 기록을 내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출정 기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안 줄 수 없다. 검찰 니들이 갖고 있는 건 맞잖아. 왜 니들만 갖고 있어? 양쪽의 의견을 확인해 보려면 구치소 출정 기록 필요해. 검찰 니들이 갖고 있는 자료 내놔. 받았어. 결과는 예상한 대로다. 자, 2월, 3월, 4월까지는 이화영, 김성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 출정한 게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였어요. 그런데 5월 12일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5월 한날 1시 같은 검사실에 출정한 게 10번이에요. 5월달. 한 달에 두세 번이었는데 5월에 10번.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셋이 모입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모여. 자, 6월에는 11번, 7월에 8번. 자, 5월에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내내 매일 불렀어. 자, 이게 나온 겁니다.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속적인 회유를 진행함과 동시에 압박 작업도 진행하고 있었어. 6월 17일에 이화영 부지사와 아주 가까운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구속합니다. 6월 19일부터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자, 6월에 11번 동시 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같이 불러가지고 진술 세미나 같은 거를 하고 술도 연어, 술 파티도 하고 뭐하고 계속 회유. 검사는 판만 벌려주고 같이 모이게 한 다음에 김성태가 꼬시고 방용철이 꼬시고 안부수가 꼬시고 이화영을 계속 꼬시는 자리를 판을 깔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죠? 근데
6월 17일에 신명섭 국장을 구속해버려. 그리고 나서 뭐해? 6월에는 11번 6월에도 계속 모여. 계속 불러. 그러면서 이화영을 회유하면서 동시에 신명섭 국장을 구속 딱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6월 30일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게 돼요. 물론 이화영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하면서도 이재명 도지사의 알리바이가 있는 날로 진술을 했죠. 나중에 이걸 밝히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후위를 도모하기는 했으나 어쨌든 허위 진술을 6월 30일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월, 6월, 7월, 7월에 8번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회유, 진술 세미나를 했다라는 말은 주장이 훨씬 더 신빙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이런 사람들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왜 모았냐, 왜 불렀냐? 그 질문에는 검찰은 대질신문 몰라? 대질신문 그래서 부른 거 아니야? 그 답을 앵무새처럼 했어요. 그런데 대질신문을 했으면 조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조서는 6월 막 딱 한 차례밖에 없고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이화영, 김성태 두 명간의 대질신문 조서 딱 한 장. 6월 말.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을 통해 빨간아재님이 취재를 좀 해보니까 5월, 6월 그렇게 많이 불러놓고 대질조서 작성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대질신문 하려고 불렀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조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상놈 새끼들아.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나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출정 기록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내놔 해서 검찰이 내놔서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 출정 기록 전부 다 제출한 건가? 그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 수사 기록 목록에는요. 진술조서가 꾸며진 날이 있어. 그러면 불렀을 거 아니야. 근데 진술조서가 있다고 작성된 날에 출정 기록은 없는 거야. 검찰이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서 조서를 작성했을 리는 없잖아. 그럴 리가 있나 이 새끼들이?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 불러서 조사를 했으면 출정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제출한 출정 기록에는 조서 작성한 날이 없다. 야,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내라는 그 출정 기록 자체를 선택적으로 낸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확보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화영의 무죄를 입증할 것 같은데 빠뜨린 출정 기록이 있어? 얼마나 더 구린 게 있길래 그 와중에 숨기고 있냐?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사건은요, 이제 검사놈들이 조작 수사를 한 흔적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 그죠? 이건 특검을 해야 될 영역입니다. 사건에 대한 특검이 아니라 검사놈들에 대한 특검이에요. 검사놈들에 대한 특검이 들어갈 거고 이 조작 수사한 검사들은 진짜 거의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죄 없는 사람을 법을 이용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한 죄는 저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게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거 충격적이죠. 자, 이화영 부지사님의 항소심이 아주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진실에 가깝게 흘러가고 있어요. 검찰의 조작 흔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낮에 생방송을 또 하셨습니다. 낮에 생방송을 하셨는데 요거 정리해드리면 자,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했다가 바로 성남FC 재판이 있어서 거기를 또 방청을 하셨어요. 성남FC 재판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번 재판부가 주장하는 게 이 재판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관련 모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게 벌어지고 있다. 자, 검찰청법 검찰근무규칙에는 검사 직무 대리 조항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검사는 관할 검찰청 내에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대리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속 검찰청 검사 상호 간의 직무대리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쓰여져 있대요. 자, 성남FC 재판부가 들여다보니까, 재판하려고 쓱 보니까 5명 검사가 이 재판에 들어오는데 1명만 성남지청 소속 검사야. 4명이 다 다른 소속이야, 관할청이. 그래서 다른 검사들한테, 소속 검사들한테, 야, 니들이 내 공판, 내 법정에 들어오는 근거가 뭐냐? 근거 제출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니까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한 거고,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거다. 그래? 그러면 직무대리 명령 받은 거 문건 제출해. 제출해. 이미 재판부가 7월에 근거 제출해라 명령을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은 근거 제출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3기일 연속으로 근거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제출해. 다음에 또 만났는데 제출해. 또 안 했어. 제출해.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공판기일 이 사안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는 좀 매콤했다.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느냐? 자, 3번째까지 제대로 제출했다. 오늘 검찰이 근거 자료랍시고 뭔가 의견서 같은 거를 냈나 봐. 근데 재판부가 그걸 딱 보더니 야, 갖고 가! 검찰의 의견서를 배척해버렸다. 야, 니들이 제출한 거 이거 부족하다. 다시 제출해! 이렇게까지 됐대요. 자, 이 재판이 2022년부터 진행한 겁니다. 2년간 진행하고 있어. 성남FC 사건. 이게 뭐라고? 2년간 진행되고 있어. 근데 가만 보니까 2년 동안 아주 그냥 지 멋대로 관할 검사 아닌 놈들이 다 들어와서 이거 재판에 관여했던데 2년 재판하는 동안 다른 관할청에서 참여한 검사들 발령받은 명령서 다 제출해. 2년간 딱 얘기했어요. 만약에 적법한 소명자료 제출 못하지? 그러면 관할검사 아닌 놈들이 이 법정에서 행했던 모든 소송행위들 모두 무효로 돌릴 거야. 그리고 해당 검사는 법정에서 퇴정시킬 수 있어. 9월 19일 마지막이야. 9월 19일까지 니들이 직무대리 명령 받았다는 그 발령받은 명령서 전부 다 2년 동안 있었던 전부 다 제출해. 요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다음 기일에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 안 되면 성남지청에 있었던 검사가 아닌 다른 지청, 다른 관할에 있었던 검사들이 한 자료들 전부 다 무효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 만약에 수원지청 아닌 놈이 검사로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있다? 얘가 한 건 전부 다 배척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잡으려고 윤석열 사단이 다 껴들어가지고 오만 소설을 쓰고 시나리오를 쓰고 했었던 게 펑펑펑 터져나갈 수 있다. 사법부의 제대로 된 반격이 시작했다. 이거 레임덕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서슬퍼런 권력이 셀 때는 이렇게까지 못합니다. 근데 벼르고 벼르다가 판사들이 이제 저것들 힘 빠졌네. 가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판사들이 정의감이 넘쳐서 그런 판사님이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사법부를, 판사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벼르고 있었다. 내 저것들 언제 한번 기회만 되면 손 좀 봐줄 거다. 눈치 보고 있었죠. 지지율 보고, 여론을 보고, 민심을 좀 보고 이러고 있었다가 이제는 쳐도 되겠구나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주장한 사법부가 등 돌리면 이 정권 끝난다. 그런데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을 좋아할 수가 없다.
이들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 의식, 선민의식, 가장 강한 집단이 이 판사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들을 날릴 거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정리하면 이 인간이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뭐 했냐?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엎어버립니다. 네. 대법원 판결을 대통령이 엎어 삼권 분립 위반 이것만으로 탄핵이에요. 제3자 변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잖아. 그러면 그걸 이행하는 거예요. 삼권 분립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을 밥상을 뒤엎는 대통령은 탄핵당해도 마땅한 건데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거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 그 판결이 잘 됐든 못 됐든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대통령 용서가 안 돼. 시건방을 떠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시작됐죠. 그 다음에 뭐 했나? 대법원 판결을 내린 강서구청장. 대법원 판결 내린 지 6개월 정도 지났나? 근데 갑자기 사면 복권을 해주더니 공천을 주고 다시 출마를 시켜버리네? 대법원 판사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지? 판결 내려봐. 사면 복권하면 그만이야. 나 대통령이야. 사법부를 진짜 개무시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반복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사법부가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화영 부지사 지금 항소심 재판에서도 뭔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고 성남FC 사건 이 재판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확실한 레임덕의 징후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뻥뻥뻥뻥 터지고 있어요. 네. 언론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도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빨간아재님이 직접 발로 뛰고 이야기한 걸 제가 슈킹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짧게 요약 정리해드린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뉴스 중요한 것도 있는데 빨간아재님의 취재 더 디테일한 건 빨간아재님의 영상 빨간아재님 채널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시는 게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자세한 걸 알고 싶은 분들은 빨간아재님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아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민주진영의 보석 같은 그런 분이시다. 아무나 못합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은 못해요.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염치 없지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